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라치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egin in Bangladesh, where the government has shut down all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definitely. It's the reaction to student protests that have left 6 people dead and scores injured. 한 일주일 정도 방글라데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공무원 국가유공자 후손 할당제 30%를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산점이 아니라 후손에게 30%를 주겠다는 거죠, 포션을. 그거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고 그게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가 학생들의 시위로 이 얘기가 없어졌었다고 해요. 근데 다시 이거를 꺼내 올린 거죠. 이제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가 방글라데시 역사를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방글라데시는 1971년 파키스탄에서부터 독립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당시 파키스탄 군인들이 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지역에 사는 벵골 사람들에게 그들이 쓴 언어 방글라를 못 쓰게 하면서 탄압을 합니다. कौन सी जुबान बोलती हो? क्या ना मातृभाषा मायर भाषा मायर भाषा कुछ नहीं होता, उर्दू सीखो, उर्दू बोलो. 파키스탄 언어를 이제 억지로 쓰게 강요를 했던 거죠. 일본어를 쓰게 강요했듯이 방글라 언어를 못 쓰게 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자신들의 언어를 위해서 독립을 외치고, 그 당시 학생들과 방글라데시 지도자들이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신들의 언어인 방글라를 지키며 독립하게 됩니다. 언어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이제 에쿠시 페브리 2월 21일이죠. 국제 모국어의 날, 그래서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현재도 지정이 돼 있고요. 이제 국제적으로 이 사건을 굉장히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1971년 3월에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독립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1971년 12월에 파키스탄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방글라데시 독립 영웅이 2명이 생깁니다. 한 명은 셰이크 무집,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방글라데시 아버지 국부이죠. 셰이크 무집은 봉고 본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봉고는 네이션, 본두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친구, 국가의 친구라는 뜻이고, 실제로 학생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었다고 합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를 집권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를 집권하고 있는 총리 셰이크 하시나는 바로 국부인 봉고 본두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시 군인 사령탑을 맡았던 사람, 바로 지아우르 라흐만. 현 야당의 수장인 칼리드 지아의 남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편. 이제 봉고 본두는 1971년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후부터 75년까지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지만, 봉고 본두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암살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 암살자에게 집에서 살해당하게 됐다. 두 번째는 라흐만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봉고 본두를 살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 이제 봉고 본두가 암살을 당한 다음에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방글라데시 대통령으로 라흐만이 방글라데시 대통령이 됩니다. 이 라흐만도 얼마 살지 못하다가 살해당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2가지 가설인데요. 봉고 본두의 딸인 하시나가 주장하는 가설은 지아의 남편이 죽였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제 지아 쪽에서는 파키스탄이 암살자가 봉고 본두를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봉고 본두의 모든 가족들을 죽였는데, 유일한 생존자죠. 현재 봉고 본두의 딸인 셰이크 하시나는 그 당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생존자로서 공부를 마치고 방글라데시 정치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봉고 본두가 주장했던 방글라데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해지지 않고 종교의 다원주의를 우린 따를 것이며 방글라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봉고본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유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본질,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치지 않으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굉장히 가깝고 우리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봉고본두가 말했던 그 방글라데시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라흐만은 굉장히 억압적인 정치를 했고 그 당시 굉장히 친이슬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을 국교로 만드는 등 군인 출신답게 무력 통치를 했습니다. 당시 사진들을 보면 도로 법규를 전부 다 지키는 나라였고 도로에 쓰레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도 방글라데시의 군보호 지역이라는 곳들을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요. 차선도 다 지키고 방글라데시 현재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방글라데시에 계셨던 한국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도 이제 방글라를 사용하는 이제 오리지널 벵갈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소수민족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몽골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인도나 방글라데시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슬람을 믿지도 않고 자기네 종교가 따로 있고요. 이 사람들을 뭐 인종 청소를 한다 하면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제 불교인 벵갈리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방글라 사람인데 가족이 다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라흐만이 정치를 할 시 외국으로 잠깐 도피했다가 하시나가 집권을 잡았을 때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하시나가 물러나고 만약에 라흐만의 이제 아내인 지아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나는 외국으로 떠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친이슬람적인 정치를 했었다. 현재는 이제 두 거물이 있습니다. 라흐만의 아내인 지아와 그리고 셰이크 무지, 봉고본두의 딸인 하시나가 이제 정치판의 대목들이 되었는데, 물론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을 지지하는 자들은 이제 지하의 쪽에 있고요. 그리고 원래 방글라데시 목적, 그 자유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봉고본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시나를 따르게 됩니다. 한국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기억을 좋게 가진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많이 뽑았다, 이런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하시나가 봉고본두의 어떤 그 업적들을 수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2009년까지는 지아와 하시나가 정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게 됩니다. 이제 앞지락 할 때마다 신기했던 것은 교과서의 역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역사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다는 거죠. 하시나가 정권을 잡으면 봉고본두가 영웅인 것처럼 교과서가 바뀌고, 지아가 정권을 잡으면 라흐만이 독립 영웅인 것처럼 바뀌고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유리하도록 교과서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시나가 총선에 승리를 합니다. 이제 이게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있는 일인데, 반대 정당, 야당 사람들을 숙청을 시키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뭐 외국으로 보내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예 힘을 못 쓰게 합니다. 뭐 한국도 매한가지긴 하죠. 이제 여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아예 야당 대표를 감옥에 가두는 등 정당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방글라데시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인해 보면 지아가 속해 있는 BNP의 의석 수가 7명이고요. 하시나가 속해 있는 의석 수가 270명입니다. 지아 쪽에서는 부정선거를 한다면서 이제 뭐 보이콧을 외치고 출마 거부를 했지만 그냥 쭉 밀어붙이고 이제 총선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면서 기사를 내면서 환하게 웃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지하 쪽이 이제 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판단한 하시나는 내 마음대로 법을 개정해도 이제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방글라데시 국민들은 사실 정부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세금을 많이 내는 국민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확실히 방글라데시의 대부분의 사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인이 와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거의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나마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요. 근데 이 학생들도 총선이나 이런 거에서는 벌써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 이미 투표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지아가 강경한 통치를 했을 때보다는 하시나가 수많은 경제 성장도 이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도 있으니 그냥 그러려니 넘깁니다. 어차피 뭐 반대 정당이 들어와 가지고 바꾼다고 해도 뭐 크게 많이 바뀔 것 같진 않고 현재 있는 사람이 잘 하고 있으니 또 넘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정치에 무조건 있는 거죠. 거의 공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권력, 절대 부패. 정부가 권력이 세지면 그 산하 기관, 이제 그 밑에 기관들은 모두 부패하게 된다. 실제 이제 지아가 정당을 못 차지하기 위해, 이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뇌물을 받아먹고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깨끗한 정치인이 아니니까 나는 깨끗한 정치인이 나를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면서 이제 지아를 내려 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부가 된 거예요. 지아가 이제 아예 힘이 없고, 그렇다고 지아를 지지하는 사람도 자기네가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치까지 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정부와 공무원들이 대놓고 이제 부패를 시작합니다. 대놓고 이제 뇌물을 받아먹죠. 저가 이제 16년 차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비자를 받으러 갈 때 뒷돈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아봐야 뭐 15,000원, 2만원 이 정도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벌써 액수가 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부르는 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자신감을 얻었다 이겁니다. 경찰이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뭐 엔진 검사, 뭐 면허증 검사를 하면서 도로에서 돈을 뜯습니다. 이제 뭐 엔진 검사가 뭐냐면, 방글라데시는 이제 오래된 차량을 갖고 와서 막 이제 부품들을 바꾸면서 계속 바꾸면서 수리하면서 자동차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 차의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바꿔요. 엔진을 바꾸면 그거를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대요. 이 자동차의 엔진에 이거. 그러니까 엔진이 자동차의 어떤 심장 같은 거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엔진 번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된 것과 현재 차의 엔진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벌금이 때려지고요. 또 면허증이 없으면 당연히 벌금을 때립니다. 근데 경찰들이 하는 거는, 너 엔진 이거 잘못된 거 내가 경찰서에 가서 하면은 너 벌금 한 뭐 30만 원 나올 텐데 나한테 지금 한 5만 원 주면 내가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뜯습니다. 이제 한국의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면허증은 그냥 가지고 다니면 되지. 뭐가 잘못인데? 뭐 그 엔진 검사한 거 그거 뭐 다 신고하면 되지. 뭐가 잘못인데? 하는데, 면허증 발급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1년 동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의 모든 일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가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뇌물을 주지 않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특히 돈이랑 관련돼 있는 사무적인 일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면허증 같은 거죠. 면허증을 발급 안 할수록 경찰들은 돈을 법니다. 면허증을 1년 동안 발급을 못 받아요. 5년마다 재갱신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안 나옵니다. 근데 가서 한 5만 원 정도 지어주면은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심지어 제 친구는 이제 방글라데시 친구인데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제출하기 위해서 한 번도 자동차를 운전해보지 않은 친구가 관공서에 가서 돈을 주고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뒷돈이었는데 이제 거의 그냥 앞돈이 된 상황이죠. 이제 어떤 관공서에 가면은 이제 한 사람을 뚫어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의 서류가 올라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뚫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뇌물을 매기죠. 그 뇌물이 통과될 때가 있고 통과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액수가 마음에 들면 통과가 되는 거고, 액수가 마음에 안 들면 통과가 안 되는 건데, 통과가 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 줬냐고 서로 입을 맞춥니다. 자기도 그 돈을 줘서 넘어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뒷돈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뒷돈이 앞돈이 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뭐 학교 등록 때문에 한번 관공서에 간 적이 있는데 관공서 직원이 엄청 틱틱거리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된다 하니까 뭐 자리를 딱 이뤄내려고 하니까 본색을 딱 드러내죠. 이제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냐, 외국인이사 그런가, 나중에 밖에서 한번 만납시다. 이게 이제 대놓고 이제 돈을 좀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의 지금 현재 공무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의 이제 가난한 아이들의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다. 대가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무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공무원의 월급이 측정된 게 크지가 않아요. 막 엄청 많지 않아요. 공무원 자식들은 대부분 뭐 캐나다나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뭐 거기에 뭐 집이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냥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돈으로서 얻는 돈이 월급의 뭐 20배, 30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방글라데시 공무원이라는 거죠. 예. 방글라데시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이제 윗돈을 주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모아가지고 공무원에 되게 해달라 해서 공무원에 들어가서 이제 또 뒷돈으로 그걸 메꾸고 자기 재산을 쌓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이고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의 상황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시위하는 게 이제 자기가 금수저가 되는 것에 대한 장애물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이제 30%가 없어지면 이제 50% 채 안 되는 거를 몇백 명이, 몇억 명이 그거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학생들이 나온 게 아니라 금수저를 자기 편에게만 주겠다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이 일어난 겁니다. 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 역사가 바뀝니다. 현재 하시나가 주장하는 국가 유공자는 바로 하시나가 선택한, 하시나가 만든 사람이 바로 국가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지하 쪽에서 사실 진짜 역사 속에서 국가 유공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다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임명하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가가 새로 정책을 펼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란 말이에요. 인사관리. 자기 편인 사람을 최대한 많이 자기에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려다가 학생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총리는 지금 학생들을 향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친파키스탄 놈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제 친일파 놈들, 그리고 독립정년 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파키스탄 군을 향해 불렀던 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쪽발이를 학생들한테 쓰면서 이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 이런 국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난리를 치죠. 제가 방글라데시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시위하는 과정을 다 봤거든요. 제가 막 참여를 했다 이런 건 아닌데 제 친구들이 하는 모습들을 주위에서 다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평화 시위, 촛불을 들거나 대자보를 써서 붙이거나 뭐 학교에서 이제 집회는 아니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하고 기사를 올리죠. 그래서 SNS에 공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CR도 안 먹혀요. 왜냐면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의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론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글라데시 사전에서. 그래서 이게 안 먹히니까 학생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대학교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봉쇄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말이죠. 정부와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도로 봉쇄를 합니다. 실제로 도로 봉쇄를 하면은 진짜 난리 나요. 안 그래도 길 막히는 데서 한쪽 길 막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못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시위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도로 봉쇄를 합니다. 도로 봉쇄를 쭉 하면 이제 정부가 조금씩 대응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경찰을 배치시킵니다. 도로 봉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경찰들이 조금씩 과격해집니다. 시위대도 조금씩 과격해지고요. 무력으로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류탄까지 쓰기도 하고요. 몽둥이로 그냥 막 좁혀는 상황도 있습니다. 시위대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돌멩이 던지고
그리고 뭐 집에서 막 이제 뭐 주방용 몽둥이 같은 거, 뭐 막대기 막 이런 거, 강목 이런 거 들고 와서 무장을 하는데 뭐 게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흡사 이제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무장된 파키스탄과 싸우는 그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통신망 통제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시위대를 집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무력지압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올거든요.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통신망 통제를 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이거든요. 그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도 결국엔 국제사회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면 결국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이겁니다.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정부가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학생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거의 사건을 마무리 시키는데요. 사건을 마무리 시킴과 동시에 다섯 번째, 바로 검열이라는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경찰관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의 핸드폰을 확인을 합니다. 시위에 관련된 사진,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시위에 대한 사진, 뭐 사람들 막 피 흘리면서 돌아 막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는가를 보고 지우게 하고, 뭐 그게 너무 많으면 뭐 체포해 가기도 합니다. 2024년은 체포해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5년 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있을 때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도 제가 조금 유튜버로서 조금 영향력이 없진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제 대사관에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시위에 관련된 거를 올린 게 있으면 지워라. 지금 경찰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핸드폰을 확인하고 체포해 가고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지워라. 이런 얘기를, 현재 상태는 바로 4번입니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 그리고 통신망 통제를 지난 저녁에 했고요. 이제 방글라데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90%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보거든요. 트래픽이 갑자기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영상을 볼 수 없고, 유튜브를 들어올 수 없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카톡이나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글라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잘 되고 있냐, 뭐 시위 나간다고 하는 친구도 많아서 걱정이 돼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메시지 자체가 이제 보내지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19일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8시 정도에 좀 풀린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는 50명, 그리고 부상자는 5,000명, 바로 18일 기준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 정도고요. 학생들이 말하는 거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학생들이 찍은 영상 중에 뭐 경찰이 오늘 집 밖으로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사격해도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제발 나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찰차가 학생들 그냥 뒤에서 박아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পুলিশদেরকে উঠাচ্ছে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학생들 뭐 있는 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의사들한테 학생들 치료하지 말라, 뭐 이러한 이제 것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실에는 뭐 탱크까지 해가지고 강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뭐 학생들이 얼마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거를 관심을 둘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은 1971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이후 다시 무장된 파키스탄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 방글라데시가 생겼던 이유, 자유를 위해 싸우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자고 했던 그 독립의 이유를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방글라데시 국기 가운데 빨간색은 국가를 위해 싸웠던 피를 의미합니다.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주어주고 권력을 위임했지만 그 권력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말하는 국가 유공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애국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On a brighter day, don't shine like this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ays away. 감사합니다. I still need you. And I think about the future and I get anxious of all the things